안녕하세요. 홍어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릴게요. 뭐 우리나라 홍어부터 뭐 수입산 홍어, 그리고 또 뭐 숙성 방법이나 손질이나 뭐 기타 추가 안내 여러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 전문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홍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셔요. 국산 홍어 막 그런 것도 잘 모르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고, 궁금해 하시고, 수입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잡히는 홍어는 흑산 홍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안 홍어가 있고, 대청도 홍어가 있고, 울릉도 홍어가 있어요. 흑산 홍어하고 신안 홍어하고 대청도 홍어는 색깔은 똑같은데, 울릉도 홍어는 배아지는 하얀데 등거리는 그 누리끼끼해. 막 그 좀 그림은 막 그냥 좀 화려해. 그리고 나머지 흑산홍어, 신안홍어, 대청홍어는 등거리가 시큼시큼합니다. 약간 좀 시큼한 색이에요. 그다음 참고하십시오. 자, 흑산홍어는 흑산도 배 소속된 배들이 18척인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척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11척인가 12척이었거든요. 근데 그 조업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만 잡고 낚시로 잡아요. 낚시 이깝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 긴 줄에다가 낚시를 촘촘히 걸어놓고 땅바닥에다 딱 깔아놓잖아. 그럼 홍어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가 막 몸뚱아리 막 갈비살 걸려버려갖고 잡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잡은 홍어에 소속된 배들만 흑산수협, 흑산수협이 아니고 신안수협입니다. 신안수협 흑산 지점에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 배, 동네 배들만. 그리고 같은 신안 배여도 신안 뭐 임자도나 비금 도초 배들이 바로 그 옆에서 잡잖아요. 그 옆에서 잡았어 홍어를 거기서 경매를 못 합니다. 같은 신안에서 잡았어도. 그리고 흑산수협에서 그 경매를 흑산수협을 갖고 가니 신안수협 흑산 지점에서 흑산도에서 그 홍어를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얗게 이렇게 바코드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느 선박이 잡았다고 그 바코드가 그 저기 신안수협에 홍어 검색창에 들어가서 홍어를 검색하면은 그 자료가 정보가 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천일염 있잖아요. 바코드 찍으면은 이 천일염이 어디서 작업했다는 게 나온 것처럼 흑산도 홍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낚시로 잡아요. 낚시에. 그리고 그 옆에 잡은 배들도 낚시로 잡은 배들도 있고 또 그물로 잡은 배들도 있고 하지만 흑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흑산도 수협에서는 경매를 못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청도 홍어가 있습니다. 자, 인천 옆에 대청도 홍어 거기도 홍어가 이상 많이 나와요. 거기는 낚시로 잡아요. 우리나라 홍어 중에서. 그리고 울릉도 홍어는 많이 안 나옵니다. 조금 나오는데 뭐 등거리가 아주 물르래. 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홍어 중에서. 그리고 수입산 홍어는 칠레산 홍어가 있고 아르헨티나산 홍어가 있습니다. 그 외 쪽으로 뭐 어디 뭐 다른 홍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고 일본 홍어도 있고 어디야 어디야 중국 홍어도 있어요. 아시죠? 저는 이제 그걸 유통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그 홍어를 우리 목포에서도 이렇게 도방으로 받는데 그 도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뭐 중국 홍어 내일 언제 온다고.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한 4, 5년 전에 팔아봤나? 여공홍어 똑같아. 근데 싸.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판매한다. 어디 이건 지역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판매를 하는다죠. 색깔은 똑같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흑산 그 칠레산 홍어 있지 않습니까? 칠레산 A급은 엄청 비싸다 하더라고. 주로 우리 그 어디야 수입산 같은 홍어여도 어디 그 장례식장에서 먹는 것은 A급을 안 쓴다 했어요. 가격이 비싸서 안 맞다고. 그래서 B급 아니면 C급을 쓴다 하더라고. 그냥 참고 마십시오.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뭐 예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다고 저는 듣기만 했으니까 안내만 드리는 거예요. 의심병 하지 말고 들지 말고 아르헨티나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그 같은 홍어여도 우리나라 홍어는 안 그러는데 수입산 홍어는 홍어를 썰어 놓으면은 살이 빨간 거 있어. 그게 홍어고 어떤 홍어는 숙성이 안 됐어도 그 살이 하얘.
원래 숙성되면은 저기 빨간색이 없어져 버리거든. 하얘지거든. 점점. 오래 숙성시키도록. 근데 숙성 안 돼도 하얘. 이것은 무슨 블랙 홍어인가? 아무튼 그러게 명칭이 틀려요. 그것도. 대신 찰진 맛은 떨어져. 그 홍어를 내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내가 먹어봤는데, 저는 지금은 안 해봤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홍어는 이 주둥아리가 길어. 암치는 꼬리에 뭐가 없지만은 수치는 생식기가 꼬리 옆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성 부분에서는 홍어를 숙성시킬 때 나는 통째로 숙성을 시켜야 쓰겠다. 그러면은 그 내장채 그대로 숙성시키면 되는데 그러면은 애를 못 먹잖아. 싱싱한 애를 먹을 때는. 그래서 배를 갈라불고 배하고 내장을 꺼내버려. 그래갖고 그 애 있잖아. 애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연결 사이에 보면 시퍼렇게 있어요. 시퍼런 막이 있어. 딱 보면 그게 쓸개요. 칼집 내갖고 흐르는 물에다 살짝 해갖고 그놈 갖다가 체에 받쳐갖고 이렇게 빠져 살짝 빠지면 바로 썰어서 참기름장에 아니면 소금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장은 칼로 찢어갖고 깨끗하게 손질해갖고 막 닦아 하고 삶아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그놈을 갖다가 이 비닐에 싸갖고 그늘에다가 한 열 정도 놔두면 숙성이 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놈 반절 정도 반 안 되게 좀 빼갖고 얘도 또 다 못 먹었으면은 그리고 똑같이 숙성시켜서 그 된장국에다가 된장국 약하게 타갖고 그럼 넣고 끓여요. 그래갖고 보리순 같은 거 넣어갖고 드시면은 뭐 대변도 잘 나오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몸뚱아리는 신문지에 많이 싸든가 아니면은 키친타올 있잖아. 싸. 그래갖고 비닐에 묶어갖고 베란다에다가 그늘진 데다가 한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숙성시키면은 몸에서 수분이 빠져. 짠맛도 빠지고 쓴맛도 빠지고 그리고 그 수분이 처음에 빠지면은 숙성되기 전까지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 열흘까지 놔두고 드시잖아. 그러면은 썰어서 먹을 때 찰져. 쫀득쫀득해. 입천장에 막 살이 붙어. 근데 그 숙성이 이제 점점 지면 할수록 그 쫀득한 맛이 없어지고 이제 그 숙성 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숙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손질할 줄 모르니까 각쳐서 손질해야 되겠다. 뭐 저희한테 각을 쳐달라 하면은 우리가 이만큼 넓게 해갖고 각을 다 잘라서 보내요. 그래갖고 껍데기 벗기기 좋게끔 한쪽을 제껴줘. 양쪽을 제껴줘. 그럼 받으면은 그놈을 갖다가 뭐 신문지보다도 죄송합니다. 키친타올에다 한두 막씩 감어. 그리고 랩으로 싸. 비닐에 딱 놔뒀다가 밖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일주일에 열흘 정도 놔뒀다가 한도막 꺼내서 먹으면서 조금씩 숙성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원막 갑자기 숙성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날이 추우니까. 그래서 맛보고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를 떠서 받으신 분이 계셔. 어떤 분들은 너무 싱싱한데 숙성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랩에 싸갖고 놔두는데 왜 이 말씀 드리면 이걸 아셔야 되냐면은 회를 뜬 상태에서 오래 밖에다 놔두잖아. 랩을 씌웠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공기가 닿으니까 색이 2, 3일, 3, 4일 있으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색이 까맣게 변합니다. 공기 닿으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쓴맛이 난다고. 아시죠? 그러니까 차라리 근데 냉장 보고 나면 또 숙성이 안 돼. 밖에 놔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홍어를 살 때는 숙성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항상 물어보고, 딱 먹어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숙성이 안 됐다 하면은 밖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해서 드시는데, 회는 보관을, 일주일 이상 보관을 못 합니다. 색이 변하니까 그 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홍어는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추운 날 영상 한 5도, 10도 이런 데서 숙성시켜야 돼. 저 같은 경우는 홍어를 숙성시킬 때 갖고 오잖아요. 냉장고 넣으면 숙성이 안 돼. 한 달, 2달 넣어놔도 숙성이 안 돼. 예? 냉장고 우리 영하 5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상온에서 숙성시켜야지. 그렇다고 여름에 숙성시킨 거 그건 미친 짓거리야. 그건 숙성이 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온에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얼음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신문지로 홍어를 싸요. 그래갖고 비닐을 딱 묶어.
그래갖고 차곡차곡 개면서 그 사이에다 얼음 착착착 넣어요. 한여름에도. 그래야 숙성이 정상적으로 돼. 그래야지 일주일 정도 되면은 쫀득쫀득하고, 열흘 정도 되면 약간 향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보름 정도 되면은 향이 나고, 점점 숙성이 될수록 향이 진해지지. 근데 어떤 분은 옛날 말 듣고, 뭐 항아리에 넣어갖고 지푸라기로 숙성을 시킨다 하더라고. 겨울은 괜찮아.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없고, 이런 뭐 얼음도 없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랬어. 그 옛날 말이요. 옛날 그 항아리에다가 지푸라기도 얹어놓고, 지푸라기를 깔아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홍어에서는 수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찐득찐득한 그 수분이 나오니까 짠맛도 쓴맛도 그 수분이 빠진다고. 근데 그 수분이 이제 빨아들이라고 지푸라기를 까는 것이요. 어? 뭐 숙성 잘 되라고 지푸라기 까는 것이 아니요. 어? 근데 그걸 갖다가 한여름에 3개월 동안 놔둬갖고 골아갖고 먹도 못해 그거. 골아분다 골아버려. 맛있는, 그러니까 맛이 좋은 홍어는 숙성을 시켜갖고 나중에 먹으면요, 물론 짠맛이 숙성을 시킬수록 짜요. 또 쓴맛도 나고, 숙성을 많이 시킬수록 이렇게 톡 쏘는 맛도 강해. 근데 짠맛도 나고 쓴맛도 나는데 심하지가 않아. 근데 숙성을 제대로 못 시킨 사람들 있지. 예를 들어 그 숙성 시킬 때 3일에서 6일, 4일 정도 한 번씩 이렇게 신문지도 갈아주고 홍어 닦아주고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수분기가 제대로 안 빠지니까 홍어 몸속에 그 수분기가 있으니까 쓴맛도 강하고 짠맛도 강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식구분들이 예를 들어 숙성을 통째로 시켜서 그다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장 꺼내서 잡수고 또 숙성시키고 몸뚱아리 갖다가 한번 닦으면 좋지. 닦든 안 닦든 신문지 있잖아. 신문지나 키친타올 딱 몰아갖고 베란다 추울 때는 상관없으니까 놔뒀다가 한 3일이나 한 4일, 5일 있다가 다시 꺼내고 열어.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갈아줘.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그 몸이 찐득찐득하다 잘 닦아주고 그 짠맛도 덜 합니다. 아십시오. 무턱대고 그냥 막 때려 캐보지 말고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금어기는 6월달부터 금어기 들어가요. 근데 6월달 들어가면 5월달 말까지는 홍어가 안 잡혀. 또 홍어가 가장 많이 잡힐 때가 3월달, 4월달이에요. 어? 근데 5월 초까지도 잡혀요. 5월 초까지도. 근데 점점 지금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 4월달, 5월달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은 살이 야워지고 뼈가 두꺼워져. 아셨죠? 나중에 썰어 먹으면은 쫀득한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뻗시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그 홍어는 모든 생선이 마찬가지로 크면 클수록 맛있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맛이 좀 떨어져. 생선은. 근데 홍어 수치는 4kg짜리 넘으면은 좀 뻗셔. 한 3kg대, 4kg 좀 중반 들뚱말뚱한 거, 5kg 넘은 것들은 겁나 뻗셔요. 그리고 홍어는 순놈이 6kg짜리는 없어. 한 5kg, 한 500 정도 들뚱말뚱한 것들. 많이 커야 5kg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순놈은 크면 클수록 뼈가 억세니까 한 3kg에서 4kg짜리 그 사이가 제일 먹을만 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껍질 있죠. 껍질은 그 라면 끓일 때 물을 조금만 넣고 팔팔 끓여요. 그래갖고 껍질을 거기다 넣고 휙 쳐. 그럼 넣으면 이제 이게 막 오그라들거든. 껍질이 막 오그라들어. 그만 휙 쳐갖고 한 2, 3초, 1초, 2초, 한 1초, 2초, 한 3초나 한 1초, 2초, 3초, 하나, 둘, 한 5초 정도 있다가 바로 찬물에 넣어버려. 그러고 나서 물기 딱 짜갖고 키친타올로 꾹 짜갖고 썰어서 먹으면 꼬들꼬들해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쪽으로 뼈 같은 거, 홍어는 꼬리 말고는 버릴 것이 없어요. 뼈 같은 것도 봉다리 싸가지고 잘게 잘라갖고 잘게 잘라가지고 봉다리 싸갖고 뭐요? 저기 베란다에다가 한 열흘 정도 놔뒀다가 그래갖고 탕 끓여 드시고, 또 나오면은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아까 말씀드린 보리 넣어갖고 탕 끓여 드시면은 몸에 좋고 맛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은 홍어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재미나게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